예, 안녕하세요. 자, 저희는 전기기능사 전기설비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설비는 굉장히 간단한 과목 중 하나입니다. 근데 외워야 될 게 좀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금 힘들어 할 수는 있어요. 암기를 못 하시는 분들은. 근데 그것도 이제 계속 보다 보면 그냥 잘 있게 돼요. 다른 전기 이론과 그 다음에 전기 기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점수를 뻥튀기 하기에는 가장 좋은 곳이 설비이기 때문에 보통 설비를 좀 제대로 공부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한 18개 정도 정도는 나와요. 그리고 많이 틀렸을 때가 16개. 그래서 다른 부족한 과목들의 개수를 어느 정도 메꿔주는 역할을 해줄 수가 있어요. 제가 일반적으로 이제 합격선을 몇 점으로 잡냐면 36점이지만 저는 한 40개는 넘어야 된다라고 봐요. 왜냐면 학원에서 이렇게 동영상을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하셨다라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개수가 좀 나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36개가 아니라 40개 이상 정도가 나와야 좀 제대로 된 개수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하여튼 뭐 우선은 합격을 하는 게 중요하니까 36개는 넘으셔야 된다라는 거. 그중에 가장 1등 공직이 전기 설비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과목이 자 여기 전기 기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좀 잘못됐네요. 설비로 바꿀게요. X 설비. 자, 과목을 볼게요. 자, 과목은 토탈 5개 과목으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목이. 그래서 5개 장으로 되어 있는데 다 암기예요. 예, 이건 뭐 이해고 자시고 할 게 없이 그냥 다 암기.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배선 재료 및 공구 뭐 이런 게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전선이라든가 우리가 쓸 수 있는 배선 공사할 때 쓸 수 있는 공구들을 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다른 교재와 다르게 저희 교재는 지금은 저희가 이제 나가는 책들이 칼라는 아닌데 이게 칼라로 나오면 더 좋은데 이제 칼라는 이제 책값이 비싸지니까 저희가 이제 흑백으로 해놨는데 그 사진을 보시면 공구에 대한 부분들이 다 보여요. 그래서 공구에 대한 사용 쓰임새하고 그 다음에 그 사진을 매칭해서 한 번만 읽고 넘어가도 아, 이 공구가 이 공구야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책이 만들어졌고 그런 형태로 강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한 방에 한 번에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구라든가 아니면 이제 우리가 옥내 배선 공사할 때도 이 옥내 배선 공사할 때도 금속관에 들어가는 공구들이 또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이 시험 문제 되게 잘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뭐 오스터라고 하면 나사선을 내는 기계다라고 한다고요. 근데 나사선을 내는 기계인데 어떻게 생긴지를 몰라. 그거를 사진으로 제가 책에다 넣어놨습니다. 또 강의할 때도 사진을 띄어가면서 보여드립니다. 그거를 들고 와서 보여드릴 수는 없겠죠. 그죠? 예, 그 공사장에 있는 걸 들고 와서 저희가 보여드릴 수는 없고 실제 사진을 띄어서 보여드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일반 실강의보다는 좀 더 강의하기가 좋다라는 거죠. 또 그리고 수험생들이 이해하기 훨씬 더 편하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글로 읽고 넘어가는 내용들을 지금은 이제 눈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이제 제가 얘기를 드려요. 그러면 그때 이제 그런 내용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머릿속에 금방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요 옥내 배선 공사도 시험 문제 되게 잘 나오는데 이 옥내 배선 공사는 우리가 집 안에서 공사를 할 때의 그 배선 공사를 말하는 거예요. 집 안에서. 그러면 집 안에서 배선 공사할 때 우리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뭐를 써요? 몰드 많이 쓰죠. 몰드 그 플라스틱으로 돼가지고서 뭐 뒤에 양면 테이프 돼 있고 이렇게 붙여놓고 전선 가고 그 위에 플라스틱 몰드를 이제 씌워버리는 거죠. 예, 그런 형태로 된 게 몰드 공사. 그거 말고도 이제 PVC 전선관, 합성 수지관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금속관도 있고요. 가요 금속관, 예, 플렉시블한 금속관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케이블 공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애자 사용 공사 이런 것들 또는 덕트 사용 공사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케이블이 많이 갈 때는 케이블 트레이를 이용한 공사법도 있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집안에서 쓰는 공사법은 아니고 저쪽 이제 뭐 지하철 공사라든가 이런데, 예, 도시철도 공사라든가 이런 데서 큰 그 양 많은 케이블이 이동하고자 할 때 이제 케이블 트레이 공사 뭐 이런 거 하는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그러한 내용들이 옥내 배선 공사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쭉 하나하나씩 세분화해서 저희가 얘기를 드리고 반드시 외워야 되고 딱딱 집어드리고 암기 공식도 어느 정도 만들어서 딱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것만 잘 보시고 시험장 가시면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장 전선 및 기계기구의 보안 공사. 자, 우리 보안 공사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접지 공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접지를 해야 돼요. 왜? 감전돼서 죽을 수도 있어요, 사람은. 그래서 그러한 접지에 대한 기준들, 차단기 설치에 대한 기준들, 퓨즈 설치에 대한 기준들, 그런 것들을 전선 및 기계기구의 보안 공사에서 배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몇 종 접지, 몇 종 접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가정기기, 이런 기기 외함은 제3종 접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게 이제 물속이라든가 조금 위험적인 요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면 예, 그때는 특별 제3종 접지 공사 이런 것들에 대한 전선의 굵기 그리고 저항, 그때 접지 저항 그리고 어떤 용도로 쓰여진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배우는 게 바로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차단기. 차단기는 일반적으로 60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누전 차단기 사람이 혼촉할 수 있는 곳에서 누전 차단기의 동작 여부라든가 아니면 배선용 차단기 동작 여부, 그러면 배선용 차단기 누전 차단기가 설치가 용이하지 못할 경우에는 퓨즈를 이제 동반해 가지고 설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퓨즈 사용 공사 뭐 이런 것들도 같이 보는 게 바로 여기다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가공 인입선 및 배전선 공사라는 건 뭐냐면 가공 인입선이라는 건 우리가 주상변압기로부터 가정으로 들어오는 그 구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로부터 또 다른 가정 수용가로 다른 수용가로 또 연접해서 나갈 수 있겠죠. 그러한 요소들을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도로를 관통할 때 또는 그게 평지일 때 또 그게 우리 전기철도 레일을 관통할 때 그때의 이격거리라든가 유격거리 이런 것들을 요 사장에서 배우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제5장은 특수장소 및 전기응용 시설공사라는 건 뭐냐면 특수장소라는 건 우리가 이제 배관공사를 하는데 그 배관공사를 습기가 많은 지역 또는 먼지가 많은 지역 또는 유류창고라든가 아니면 화약 제품들이 있는 곳 이걸 특수장소라고 합니다. 또는 부식성 가스들, 산성, 알칼리성 가스들이 있는 장소 이런 장소를 우리는 특수장소라고 하는데 그때에 대한 뭐가 있어요? 공사가 가능한 여러 가지 옥내 배선 공사법들이 존재하겠죠. 그거를 또 여기에서 또 특별하게 좀 다루게 돼 있고 그다음에 전기 응용은 조명이에요, 조명. 근데 전기 응용은 좀 출제가 좀 덜하는 편이라서 크게 비중을 갖고 있지는 않는데 우리 조명 있죠? 조명 공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명과 관련돼 있는 용어들 그리고 좋은 조명이란 무엇인가 그 정도로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걸로 이제 마무리를 짓는 그런 내용인데 하여튼 요 장에서 또 20문항이 나옵니다. 그러면 보면 아시겠지만 이론이 제일 길어요. 그리고 기기라든가 설비는 되게 짧은데 그 중에서 설비는 이해할 게 별로 없어요. 그냥 문답식으로 외워야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설비는 그 중에서도 별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제일 조금 할 수 있는 거고 그에 비해 효율이 제일 높은 과목 중 하나죠. 그래서 설비에서는 개수가 많이 나와줘야 된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요. 자, 넘어가서 자, 그러면 이러한 전기 설비도 한 번에 저희가 합격하기 위한 플랜을 어떻게 잡았느냐. 자,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기 설비는 공사 재료 및 이론 법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공사 재료는 아까 얘기했듯이 공사를 하고자 할 때 도구라든가 연장이라든가 또는 그때의 공사를 하고자 했을 때 그러한 금속관이든 PVC관이든 합성수지관이든 이런 것들을 지지하고자 하는 요소들은 무엇이고 그 상호 간의 연결은 무엇인가 이게 공사 재료거든요. 그런 재료를 눈으로 보면서 하나하나씩 체크하면서 넘어가고 잘 나오는 거는 제가 또 얘기를 드리겠죠. 요거 스플릿 커플링 잘 나오고요. 컴비네이션 커플링 그 다음에 유니언 커플링 이런 것들을 암기하십시오라고 해서 제가 따로 별표를 쳐드리고 그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보게끔 얘기를 드리겠죠. 그러면 당연히 그게 뒤에 보면 시험 문제 쫙 나옵니다. 그리고 이론 법규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가공 인입선을 갈 때 지표면으로 몇 메다, 도로상에 몇 메다, 레일면상에 몇 메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횡단보도교 상에서 몇 메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존재합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엔 법규가 되는 거고 이론은 뭐냐면 우리가 전기 설비를 하더라도 왜 그렇게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설명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깊게 들어갈 내용들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아예 버리고 가면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틀릴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론에서 같이 저희가 봐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고 그 다음에 또 뭘 하는 거야? 시험에 잘 나오는 기본 예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이렇게 넘어가죠. 그리고 이렇게 돼서 다시 쪽지 시험을 봐요. 이 쪽지 시험은 제가 매장 챕터가 끝날 때마다 계속 집어넣습니다. 문제 수는 좀
중요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어디에는 10문제 있고 어디에서는 뭐 7문제가 될 수 있고 어디에서는 15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 형태로 문제수는 달라져요. 그러면 문제수가 많다라는 건 그 장은 시험지 잘 나오는 장이에요. 문제수가 적다라는 건 그 장은 조금 다른 장에 비해서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쪽지 시험을 통해서 다시 뭐라 합니까? 피드백을 한다 그랬죠. 이렇게 다시 돌리는 거예요. 이게 결국에 뭐다? 복습에 대한 역할을 해준다.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냥 수업만 들어서는 솔루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업을 듣고 그거를 한번 평가를 해야 돼요.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연히 요즘에 있는 실강의들도 평가를 하는 제도가 많이 도입이 됩니다. 근데 실강의를 들어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평가는 둘째치고 내 복습할 시간도 없다고. 예, 3시간 줄창 수업 듣고 집에 가. 그러면 집에 가면 어때? 예, 녹초가 돼 있어요, 이미. 녹초가 돼 있는 상태에서 복습을 합니까? 못 해요. 그죠? 근데 또 그 시간에 또 내가 없으면 안 돼. 왜? 내일 배움 카드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좀 악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영상 강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프리하죠. 오늘 못 봤으면 내일 보지. 내일 몰아서 봐도 돼. 뭐 이런 형태의 약간 좀 융통성이 좀 있어요. 강의를 듣는데. 그리고 강의가 그렇게 길질 않으니까. 예, 긴 강의를 되게 함축적으로 짧게 해가지고 이해 위주로 설명을 드리니까 그게 왜 가능하냐면 일반적으로 그 실강의를 하면 제가 일일이 다 적어야 돼요. 근데 얘는 띄워버리잖아. 띄워버리고 밑줄 치면서 또는 부연 설명하면서 그림 잠깐 조금만 그리든가 그림을 띄워버리고 그 그림 위에다 그린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훨씬 더 그 시간에 세이브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시간에 세이브하면 결국에 뭐냐면 질적인 부분들이 수강생 입장에서는 많이 충족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요 강좌에 들어가 있으니까 요쪽 시점만 잘 본인이 이용을 하셔도 복습은 충분히 된다. 그래서 설비는 봐야 될 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만 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형태가 되시면 이제 이게 다 됐다 그러면 항상 얘기하는 게 뭡니까? 그 다음에 기출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뭐 이거는 바뀌셔도 상관은 없어요. 모의고사를 보시고서 그 다음에 시험장 가시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시험장 가기 전까지는 당연히 뭐를 하셔야 돼요? 요 기출과 모의고사에서 틀린 부분들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쪽지 시험 같은 거 봤을 때 내가 틀린 부분들 다시 한번 검토하시면 되겠죠. 그것만 잘 하시면 돼요. 그러면 100% 합격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설비도 공부하는 패턴을 좀 잘 아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설비는 어찌됐든 간에 공구라든가 공사 재료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그런 걸 눈으로 하나씩 봐가면서 공부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 이제 설비에 대한 내용인데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얘기를 드리고 이제 끝내도록 할게요. 자, 전기 이론이든 전기 기기든 전기 설비든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넘어가야 될 산이고 넘어가야 될 언덕이 되는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게 좀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좀 더 낮을 수도 있고 예, 힘든 거의 차이는 조금씩 있겠지만 이거를 고루고루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한쪽에 너무 몰빵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 공부 패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내가 이론을 몰라. 근데 앞에 있는 선생님이 이거는 봐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 그것만 보고 가셔요. 우선은. 그러면 최소한 반타작 이상은 나와요. 재수가 좋으면 12개도 넘을 수 있어. 제가 보라는 것만 잘 보셔도. 근데 그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체크를 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뭐 내가 자신 있는 과목이 설비다. 그러면 설비는 개수가 완전히 많이 나와야 돼. 한 18개 나와야 돼, 대신에. 설비가 자신 있는데 내가 12개 나왔어. 이건 자신이 있는 게 아니죠. 간신히 넘은 거니까. 자신 있는 과목은 개수가 한 18개 정도 나오고요. 자신 없는 거는 한 10개에서 12개 정도 나와서 어찌됐든 간에 36개만 넘으면 되니까 40개 정도 언저리까지는 만들어 놓는 게 훨씬 더 안정권입니다.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시면 한 방에 합격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OT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고요. 파이팅 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강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